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아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 뷰티렐라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밑 주름 치료 네. 5편, 수술로 치면 4편 네.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눈 아래 부분의 노화를 수술적으로 네.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핀치 하안검, 네. 그리고 하안검 성형, 그리고 중안면 거상까지 같이 하는 방법을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외에도 볼륨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보스엠 관리, 후 관리도 해야 된다 요약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대망의 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하안검 성형의 부작용, 눈꺼풀 뒤집힘에 네.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하안검 성형 수술의 부작용,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눈꺼풀 뒤집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생긴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가능성을 줄여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하실 때 의료진과 충분히 좀 상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하안검 성형 후에 네. 눈이 뒤집어지는 원인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좀 제가 적어봤고 이것을 교과서적인 딱딱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이런 것이 하안검 수술 후에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원인이니까 혹시 내가 그런 게 해당되지는 않는가 좀 이해를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딱딱한 내용이지만 좀 적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피부를 좀 많이 욕심을 내서 잘라낸 경우가 있고 또 환자분들이 조금 요거를 이해하시기 어려워하는데 수술 후에 피부가 짧아지는 거, 단축이 와서 뒤집어지는 거. 그러니까 수술하자마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뒤집어지더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요즘 이제 좀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 아랫 눈꺼풀이 눈동자에 딱 붙어 있도록 지지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안검 성형 후에 눈꺼풀 뒤집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 상담을 할 때 체크해야 네.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지나가는데요. 네네.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도 가장 이해를 쉽게 하시고 또 그런 경우인데 늘어난 눈꺼풀을 잘라내서 눈 안꺼풀 아래의 주름을 없애주는 수술인데요. 조금 욕심을 내서 이거를 피부를 조금 더 잘라내게 되면 눈꺼풀이 수술 후에 뒤집어지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쉽게 거의 예상은 하시고 걱정은 하시지만 실제로 요즘 수술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이렇게 피부를 과하게 잘라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경험도 많으시고 하셔서 이런 경우는 많이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는 않다. 오히려 약간 이렇게 주의를 놓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많이 잘라내는 것은 요즘에는 보기가 좀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경우인데 피부가 수축, 구축이 오는 경우입니다. 수술 중에는 해보세요, 땡겨보세요 하는 여러 가지 원장님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양을 잘라냈는데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 눈꺼풀이 점점 짧아지면서 눈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거 원장님이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원장님은 내가 수술할 때 나는 딱 맞춰서 잘랐는데 한 달, 두 달 가면서 점점 눈이 뒤집어지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말씀하시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피부에 수축이 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가장 많은 원인이 수술 후에 출혈입니다. 수술 후에 눈꺼풀 안쪽에 피가 고여 있게 되면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래 눈꺼풀의 수축을 유도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상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 겉에서 봤을 때 눈꺼풀이 뒤집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이 수술하실 때 세심하게 지혈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집에 가셔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그 부위를 손으로 이제 저희가 또 냉찜을 드리잖아요. 냉찜을 드릴 때 과도하게 물리적 자극이 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 아래쪽에서 피가 나거나 또 멍이 들거나 이러면 바로 또 병원에 내원하셔서 지혈을 하고 혈종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안검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약해져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었어요. 요즘에 많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구조물들이 힘이 약해진 경우는 저희가 수술 전에 테스트를 해요. 피부를 당겨 본다든지 뭐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예측보다도 더 지지하는 구조물들을 약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전에 하안검 성형을 하셨는데 너무 잘 꼬매서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경우,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은 경우인데요, 뒤트임하고 눈꼬리 내리기, 그 다음에 밑트임, 이렇게 아랫 눈꺼풀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하셨던 경우에는 흔적이 많이 남지 않거나 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꼭 수술 전 상담할 때 의료진에게 수술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게 되는 이유가 네. 재수술은 수술 비용이 높아가지니까 네네네. 눈 밑에 이상한 거 넣었던 분들, 네. 뒤팀했던 분들 나중에 그쵸. 마취하면서 이제 알게 네.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수술 같아요. 외에 시술하신 분들, 제가 여기다가 그 얘기 썼다가 너무 그런가 해서 뺐는데 조 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 이력을 꼭 이야기해 네, 주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시고요. 네. 아래 눈꺼풀에 탄력이 떨어졌거나 수술을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수술 후 눈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그러면 네. 예측이 되면 네. 수술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적게 생기도록 우리가 수술 방법에 변화를 주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건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의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셨으면 의료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는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보존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존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 수술적 눈 밑 그 노화 개선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pinch 하안검. pinch 하안검도 아래 눈꺼풀의 주름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거든요. 정말 pinch 하안검만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방법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외안각 고정, 눈꺼풀을 골막이나 뼈에 고정하는 과정을 조금 더 올려서 고정하던가 조금 더 강하게 고정하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해서 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뒤집어진 경우에는 외안각 고정술을 다시 한번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것을 골막이나 뼈에 처음보다 약간 더 올려서 과교정해서 고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된다, 혹은 너무 많이 뒤집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중안면 거상술, 그러니까 이 중안면부를 수직 방향으로 올려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은 조금 이제 겁을 내시긴 하는데 상안검에 있는 피부를 아래로 조금 올려서, 저희가 이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흉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상안검의 피부를 하안검에 옮기는 것은 또 그래도 피부 이식 중에서는 흉터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뒤집어진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술을 하거나 아니면 피부 이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네. 라벨라에서는 다 해결이 가능한 걸로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네네. 저희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네. 뒤집어진 분들, 네. 이렇게 뒤집어진 분도 있지만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눈썹이 이렇게 뒤로 네네네. 안쪽이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꼬매면서 네, 맞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받도록 이렇게 꼬매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발견을 하면 풀어주고 좀 느슨하게 꼬매주면 될 텐데,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직후에 뒤집어졌나 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어지나 뭐 네. 이런 것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것들도 치료할 때 조기에 생긴 거는 조기에 교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하안검 부작용이야말로 선생님 예전에 이물질 부작용할 때 귀 이렇게 하는 그림 포스팅도 하셨잖아요. 하안검 부작용의 해결 방법과 실마리를 찾는 데는 환자분이 그 증상이 생긴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수술했던 시술했던 이력, 이런 것을 잘 듣는 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안검 성형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에서는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잘 듣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제 네. 여기를 이렇게 걸어줘야 되니까 네. 눈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네. 없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5편으로 네. 눈밑 주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동안 정리하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